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생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지수 법칙들을 좀 아시냐 물어봤습니다. 3의 마이너스 4제곱 처리되어 있고 9라는 부분들은 3의 제곱인데 역수됐으니까 마이너스 제곱도 있고 그곳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곱하기 한 모양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나누기 돼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역수를 통해서 이제 곱하기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역수되니까 그냥 곱하기 해서 27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뭐,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 처리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곱하기도 이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3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제곱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산 결과 1 이렇게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학습했느냐? 뭐 질문하는 거니까, 학습했습니다 라고 답할 거면서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로그 주어져 있는데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또 다 있습니까? 로그 0.012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그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12 곱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12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로그 4 곱하기 2 제곱 처리되겠고 로그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12.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빼기 하면 되죠. 빼기 로그 10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로그 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0.3 그러면 0.6 되겠고 요 부분들은 또 0.4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 부분들은 10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결과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도록 이제 숫자 구성을 했는데 와우, 정확하게는 이제 좀 사실은 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면 뒤에 이제 아주 소수점 아랫부분에 약간의 숫자들이 더 있는 건데 깔끔하게 좀 처리되도록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값을 이용해서 좀 의심하지 말고 가볍게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로그 계산할 수 있느냐? 로그 연산 규칙을 물어봤습니다. 자, 4 돼 있는 부분들은 2에 제곱해서 2분의 1 이렇게 써놓는 부분들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 역시 2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지수 처리해서 루트 3 이렇게 처리해 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칠점 똑같이 만들었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연산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가면 이제 루트 24를 만들면 되겠고요. 자, 빼기 돼 있는 것은 나누기에서 루트로 해서 3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로그 2에 루트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 2에 루트 8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정답이 2분의 3이 되가는 여기 이제 밑하고 진수 부분 이제 같아지면 이제 여기 1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더 풀어갈 수 있는 또 기본적인 그런 연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로그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성질 연산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로그 값 됐을 때 다음을 또 A로 표현해달라. 역시 여전히 이제 로그 규칙을 좀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이 2, 3 막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처리해 갈까? 그런데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3이 좀 공통적인 요소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은 로그 3에 2 해서 역수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 로그 성질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 3에 5 이런 부분들은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밑을 좀 통일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풀어야 될 5에 12 이런 부분들도 밑을 3으로 해서 밑변환을 해서 이렇게 3에 12 이런 모양으로 봐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에 5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고쳐서 B로 끝났는데 그 다음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되죠.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4 이런 부분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B분의 되겠고 3에 3은 1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2배의 로그 3에 2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A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A분의 2 처리가 되는데 통분을 하다 보니까 뭐 위치에 뭐 이런 부분들 A, B 처리해서 A 플러스 이렇게 가볍게 또 고쳐가면 또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요거는 이제 로그 연산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문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서 공통적인 숫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밑을 똑같은 형태 만들어가는 부분은 자, 풀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도 이제 밑 변환을 받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되짚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로그 연산 규칙들 밑이 일단 같을 때 연산된다는 거, 그리고 그 연산들의 몇 가지 성질들 정확하게 잘 챙겨서 확실하게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로그 부등식이 딱 나왔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 이 부분 풀이할 때는 문제의 조건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살펴가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자, 먼저 진수 부분 0보다 커야 되고, 진수 부분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x는 1보다 크다, 이런 부분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을 또 올리면 되는 거니까 x-1의 제곱 부분하고 2x 플러스 6 이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이 연구할 테니까 부등호가 좀 바뀐다, 이런 부분들 챙길 부분들이 많죠. 다행히 밑에 또 다른 문자 조건이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해서 범위들이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열심히 구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하게 되겠고,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는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이제 4개의 숫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숫자들을 모두 합하라. 2, 3, 5, 10에다가 1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4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 자, 조건들이 좀 원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다행히 지금 이제 앞쪽 나오면서 좀 평행한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수 부분들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수 파트 각각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등식 자체에서 부등호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밑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밑에도 이제 조건이 또 문자가 들어있어 조건이 있으면 좀 더 까탈스러워지는데, 자, 그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잘 점검하지 않으면 실수해서 좀 틀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문제니까, 자, 또 그 부등식은 조건들 잘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시기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n 이렇게 처리되는데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자연수를 풀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밑 부분들이 3의 세제곱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n이 어떤 숫자가 되면 될까요? n이 3이 되면 되나요? 3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3 지금 괜히 올렸네요. 주어진 상태에서 그럼 로그 3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 얻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 3의 세제곱인 27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9는 될까요? 9가 된다면 여기 3의 제곱 되는 거니까 풀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의 로그 3의 제곱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튀어나가면 2분의 3 되죠? 이거 자연수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될 만한 숫자가 이제 27인 거죠. 27, 27 밑하고 진수하고 같아지니까 당연히 자연수 1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하는 숫자가 이제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에 합하게 되면 3하고 27 더하기 해서 30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당황만 하지 않으면 그냥 무난하게 좀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모든 해를 어떻게 된 해의 합을 구해달라, 삼각 방정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지금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이런 각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건데, 자, 저는요 구체적인 각은 이제 단위원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원을 통해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론 공부를 할 때 삼각비 정의할 때 이제 세타 이렇게 잡았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 좌표는 이제 x, y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x고 사인 세타 값은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은 단위원에서 y 값 자체가 사인 값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인 x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이제 요 각도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부터 간 각도를 원래는 정확히는 4분의 파인데 헷갈리면 그냥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알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 플러스 알파 나오겠고 다음에는 2파이에서 또 알파를 이렇게 뺀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더하기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대칭 성질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 보여서 이렇게 3파 이렇게 좀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이제 뭐 단위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단위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풀이하시면 되겠고 뭐 그래프에 너무 그래프에 이제 뭐 익숙해져 있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도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함수의 주기가 4이고 최대값이 2일 때 두 양수 A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되는 게 이제 기본 유형인데 이건 이제 코사인 X 그래프고요. 우리가 이제 A 코사인 X 이렇게 돼서 이제 A 값을 곱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대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2로 늘어나려면 A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A 값이 2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기에 대한 건데, 주기는 원래 코사인 주기가 이제 2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이제 원래 주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x 앞에 계수가 있으면 그 계수로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뭐 절대값인데 b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주기가 4라고 처리했습니다. 딱딱 소거해 주는 거니까 4b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1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2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라고 했으면 4에다가 1 더하기해서 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A 이렇게 곱하기 해준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지만 진폭이죠. 진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 주기는 이렇게 주기 구해가는 부분들이 원래 주기를 x 앞의 계수입니다. 이거 x 계수 부분들로 나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절대값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주기를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로그 함수 로그 2x, 로그 4x 그래프와 x는 14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다. 원점으로 볼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좌표 대입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뭐 기본 개념은 좀 그래프 모양 볼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 이 부분 이제 로그 2x라고 치면 로그 4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4x 그래프 됐죠? 여기 이제 1이 되겠고 x 값이 16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16 이게 대입해주면 두 좌표가 나옵니다. 16을 대입해 주니까 y 값은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럼 16,4 이렇게 처리되겠고 16을 대입하니까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16,2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두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원점 줘야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까? 삼각형의 넓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그럼 이제 여기 두 점을 이제 밑변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하고 2 처리됐으니까 밑변 길이가 2가 되겠고 오히려 이제 높이가 이제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제 16 해서 깔끔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좌표만 이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래프도 필요 없습니다. x 값이 16이라고 했으니까 16을 집어넣어서 16,4, 16,2 이런 좌표만 구해져 있으면 원점을 구해서 넓이를 또 부담감 없이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그럼 무조건 이제 판별식 해야 되는 거죠. 와우. 근데 4제곱근 k 이렇게 되는 건가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세제곱근 9 세제곱근 3 이 결과가 0이다. 이런 부분 하라는 얘기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요건 그러면 루트 k로 좀 바뀌겠죠. 4제곱근에서 제곱해가지고 제곱근으로 좀 바뀌어가면 되겠고 빼기 요 부분들은 4 곱하기 세제곱근에서 27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지금 3으로 풀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3으로 좀 풀려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k는 12가 되겠고 이때 이제 뭐 k를 구해갈라. 그럼 k는 12제곱이 되는 건가요? 12제곱 k 값은 이제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44를 답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판별식 D0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가볍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 주어져 있을 때
역수 형태를 계산해달라. 자,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연산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써가면서 지수 법칙으로 풀지 않으려면 그냥 가볍게 그냥 로그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12, y를 구하게 되면 로그 2의 3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밑이 다르고 진수 부분이 같은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하게 되면 로그 12의 2에다가 y분의 1은 로그 12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 풀이할 형태하고 우리가 이제 구해놓은 형태하고 매치업이 잘 되죠. 중간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로그 12의 2에 2배 해주면 되겠고 로그 12의 3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12에 이게 얼마가 되죠? 4 곱하기 3 해서 이제 12가 되니까 이 결과 그럼 1로 풀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1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물을 때는 이렇게 이제 로그를 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주어진 문제랑 이제 다 연결되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좀 쉽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시해 주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1보다 큰 양수 a에 대하여 fx 값이 주어져 있는데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fx를 x-1로 나눴다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r 생긴다. 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렇게 되면 이제 몫을 포함한 부분 잘 모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f1을 구해간 것이 r인데 지금 이걸 또 구체적으로 RA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럼 RA가 되는 거니까 RA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1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의 A가 되겠고 그 다음은 4 로그 A의 2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RA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잘 관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어진 식 이 부분 봤을 때 E하고 A하고 이 부분들이 뭐로 되어 있죠? 서로 역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수꼴 형태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힌트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산술기하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루트 2를 곱하기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로그 2의 A하고 로그 A의 2는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해서 이제 1이 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4만 딱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계산 결과는 얼마로 풀리는 건가요? 5로 이렇게 딱 풀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최소값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살짝 이제 고1 과정에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가 좀 살짝 가미되어 있는데 뭐 기본 원리를만 알면 되는 거지. 이곳에서 뭐 나머지 정리 원리에 이제 뭐 복잡한 부분을 묻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식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부한 그런 문제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역수꼴 형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가지고 산술기하랑 좀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살짝 좀 복잡해졌네요.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가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에다가 이렇게 함수값을 대입했네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왔다리 갔다라는 게 이제 f라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역함수인데 그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g 이런 식이 돼 있죠.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하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g에다가 3분의 4, 즉 역함수인데 이제 3분의 4를 대입해 주게 되면 a가 나온다. 이런 관계니까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 주면 3분의 4가 나오겠다. 뭐 이런 표현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g 3분의 4는 이퀄 a다라는 것은 fa는 3분의 4다.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g2는 b다 이런 얘기는 fb는 이퀄 2다. 이렇게 또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3의 a제곱 플러스 1 이 결과가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a제곱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결과 나올 수가 있겠고 3의 b제곱 플러스 1은 이퀄 2에요. 그럼 된 얘기는 3의 b제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제곱은 1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값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 이제 a 값,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뭐 각각 구해도 되겠죠? 각각 구해도 되고 뭐 둘을 뭐 곱하기 해도 되겠고 뭐 지금은 3의 a제곱이 뭐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뭐 마이너스 1이에요. 3의 0제곱이 뭐 1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뭐 b 값은 뭐 0이에요.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뭐 구해가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합한 결과가 이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처리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성질을 좀 이용한다면 두 개의 값을 뭐 이렇게 곱하기 해서 3의 a 더하기 b 이렇게 결과가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 이제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값이 이제 쉽게 좀 잘 얻어지는 거라서 위쪽 풀이도 이제 무난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좀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뭐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표현 요 관계 이렇게 이용해 간다는 사실을 좀 알아둬야 조금 더 다양한 문제 형태까지 변형해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요렇게 이제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즉 이런 형태 g의 3분의 4를 대표하면 a다라는 얘기는 fa가 3분의 4다, fb가 2다 라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역함수의 관계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딱딱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점을 모두 지난다 라고 할 때 옳은 것만 골라달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로그 a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루트 2라는 값이 2분의 1 제곱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개수로서 이제 튀어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2분의 1 처리가 되는 거겠고, 자, 그렇다면 로그 a의 2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라는 값은 2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a 값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g라는 함수도 역시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해야 되는데 b의 루트 2 제곱이요? 오호, 요거 또 뭡니까? 이 결과가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결과가 이제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좀 모형 보려면 아무래도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인 거니까요. 뭐 0을 대입해주면 이제 1 지나가야 되겠고, 루트 2라는 숫자는 1보다는 좀 큰 숫자죠. 1 이렇게 표시해주면 루트 2는 좀 이렇게 큰 숫자를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때 이제 계산 결과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절반 나오는 거죠. 절반 이렇게 되는 형태 숫자를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모양들 좀 표시가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으로 좀 그려가야 되는데, 와, 여기 이런 점 지나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직선처럼 그려져 가야 되나요?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또 그림을 좀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좀 모양이 좀 어이구, 이것도 열심히 그린 것도 다시 지워졌네. 에이. 자,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지수함수 그래프 좀 그려놓고 제가 좀 이제 표시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분의 1 부분을 좀 정확히 잘 표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좀 잘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금 1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b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값이 b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b 값은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좀 이제 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보기를 보겠습니다. fx는 증가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fx는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x 그래프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에 대한 정보는 증가함수 이렇게 된다. 맞는 이야기니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b 값은 4분의 1보다 작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그래프 그렸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b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형태의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확한 값 자체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니은 부분은 좀 잘못됐고, 자, 디귿 부분이 이제 ab를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데 디귿을 처리해야 될 때 이제 AB를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근데 A가 지금 얼마죠? A가 2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또 이렇게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2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2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오케이. 디귿에서 맞아서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 문제를 좀 풀고 나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B에 대입한 요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잘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B의 X승 그래프를 좀 그려간 거죠. 근데 이제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좀 잘 살펴서 자, 이렇게 루트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는 그런 그래프. 물론 이제 0을 대입하면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러는 이 부분들이 문제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수함수 했을 때 이제 B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지수함수에서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B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과 1 사이에 B 값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좀 풀이가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등호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 혹은 뭐 대소관계 이런 표현들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설명드리는 그래프를 이용한 표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상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 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y는 2의 a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y축 대칭한다고 했습니다.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생기는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어진 그래프가 있는데 y는 이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평이동 y축으로 c만큼 평이동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마이너스 2 쓰고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4 썼고 y축으로 c만큼 이제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평이동 했습니다. 됐습니까? 평이동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y축 대칭했고 요건 이제 평행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나온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뒤쪽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b 플러스 4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같아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선 x 앞에 계수인 마이너스 a 부분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 뒤에 2b 더하기 4 이 부분 또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0 처리돼야 되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동으로 뭐 c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당연히 뭐 1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이제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부분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평행이동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보는 형태니까 뭐 늘상 이렇게 이제 대처해 가는 부분들 뭐 어렵지 않은데 자, y축 대칭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자, 어쨌든 대칭이동 x부호 바뀐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나온 결과가 서로 이제 뭐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계수 비교하는 형태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 살펴봤을 때 뭐 대칭 이동 어떻게 하고 평행 이동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답을 구해가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세기가 i인 소리 크기를 a라 하면 a 데시벨 이렇게 됐네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관계식이 이렇게 다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측정된 소리 크기가 60데시벨이다. 소리 크기가 a라고 했는데 a 값이 6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60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로그 소리 크기가 10의 p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10의 p제곱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가요? 더하기 120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딱 대입했습니다. 이때 p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돼 있어도 이제 쫄지 말고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군요. 자, 자연스럽게 이항시켜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10의 p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60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10p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니까 p 값은 뭐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거 뭐 완전 쉽게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낯선 형태의 그런 표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이 딱 있으면 주어진 식이 이제 정확하게 10의 p제곱 이렇게 이제 대입만 정확하게 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파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중심과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부채꼴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각, 이 길이 이렇게 돼서 L 이퀄 R 세타다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뭐 2분의 1 RL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수식만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하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그러면 R, L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R 플러스 L 이런 형태가 지금 4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넓이를 물어본 거죠. 그럼 R하고 L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넓이니까 뒤쪽 식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R, L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주어진 식을 이제 그럼 뭐 대입해주면 되죠. 4파이 마이너스 2R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좀 해주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고, 이때는 또, 오호, 좀 불편하게 파이가 남네요. 2파이 R 이런 형태가 돼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R에 대한 2차식, 제곱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R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이제 파이 이런데, 즉 R이 파이가 된다. 이런 형태일 때 최대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최대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가는 거죠. 그럼 주어진 이 식 부분에서 지금 R 값이 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제 R 값이 파이 돼 있으니까 2파이 되니까 L 이퀄 또 2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L 이퀄 또 R 세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2파이는 파이 곱하기 세타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세타 값은 2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원래 넓이는 항상 이렇게 이제 2가 되는 부분들이 원래 이제 공식처럼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2R 플러스 L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일정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치게 되면 S는 이퀄 2분의 1 R L 이 부분 L 자리에다가 이제 이게 대입해서 푸는 거거든요. R에다가 K-2R 이렇게 처리해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분의 1 R KR 이렇게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쭉 계속 풀고 가게 되면 이제 R 값은 이제 고정된 값이 됩니다. 4분의 K 이런 형태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K를 대입하면 2분의 K가 돼서 이제 L은 이퀄 2분의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L 이퀄 R 세타 이 부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2분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또 4분의 K. 그러면 세타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세타가 당연히 고정된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읽으면서 이런 문제라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중심각이 최대,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경우 중심각은 뭐 항상 2다라고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좀 풀이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이론 형태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1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값이 같아져야 되겠다. 탄젠트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그리고 해서 어떤 이런 값이 다 이렇게 주어지게 됐다라고 치면 이제 탄젠트 값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같아지는 이 부분을 좀 풀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탄젠트 이제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은 항상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또 간격도 파이 이런 형태가 돼서 자, 이 세타들이 나와 있는데 8세타 부분하고 세타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간격 차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항상 파이가 되는 건데 이게 몇 개의 파이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n파이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요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족시키는 각도 세타는 몇 개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7세타에다가 세타는 그러면 7분의 n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n에다가 이제 숫자를 등등등등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타가 될 수 있는 것은 0, 7분의 파이, 7분의 2파이 쭉 해서 쭉 나가서 파이, 7분의 뭐 8파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은 또 안 되고 이렇게가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규칙을 쓰게 되면 7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규칙이 되는 거니까 답에 해당하는 개수는 그럼 몇 개다? 7개가 되는, 서로 다른 각의 개수는 7개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탄젠트의 주기를 좀 묻고자 하는 건데, 와, 요 간격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파이 나오는 그 표현들을, 와, 이게 이제 뭐 동경과 관련된 그런 표현 형태를 좀 이렇게 빌어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살짝 좀 색다르게 표현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값이 같아지는 부분들이 항상 n파이가 된다는 키포인트만 정확하게 잘 찾아내게 되면 무리 없이 쫙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 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값을 질문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1 빼기 그러면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5분의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번 문제 풀이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형태가 생기죠. 근데 이제 플러스만 답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즉 잘못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곧바로 1번이 답인데요. 자, 2번은 이제 탄젠트를 물어봤는데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애초부터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는 애초부터 이렇게 뭐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세타 대입하나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 또 맞는 이야기. 사인은요, 사인은 이렇게 또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쪽도 그려가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 그래프도 이제 이게 이제 이건 y축 대칭이 코사인이었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 그 다음 이제 사인도 이제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t 나와서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또 맞는 이야기. 역시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삼각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질들이니까 우리가 좀 꼭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삼각함수의 값들을 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야죠. 사인 6분의 7 파이다 라는 얘기는 사인 파이 더하기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좀 각변하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사분면 형태는 우리가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자체 곱하기 n돼 있는 이 n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홀입니까? n이 좀 짝입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하죠. 홀이면은 바뀌고, 그 다음에 짝이면 뭐 그대로 된다. 이렇게 좀 학습을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이 더하기 돼 있으니까 3, 4분면이니까 사인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인 이제 6분의 파이 이런 형태, 즉 2분의 파이가 이제 짝수번이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좋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4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역시 그대로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탄젠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2, 4분면이니까 또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마이너스를 좀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홀수번 돼가지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으면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네요. 자, 그러면 값들을 좀 하나하나 써볼까요? 사인 6분의 파이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이제 첫 번째 식 해결됐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또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합쳐져서 이제 플러스로 다시 바뀌면 되고,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에다가 사인 2분의 루트 3에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분의 3 이렇게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큰 이론 틀에서 이제 우측에 좀 살짝 좀 이론 정리한 부분들, 4분면은 부호 결정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제 곱하기 n 됐을 때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제 각을 우리가 이제 고쳐갈 수 있는 부분.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형태를 좀 고쳐서 그 다음 이제 최종 계산해가는 이런 절차를 좀 거쳐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복습 조금만 해도 되는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세타가 2, 4분면이 각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탄젠트 값이요. 자, 4분면을 좀 알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제 2, 4분면 형태에다가 뭐 이렇게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뭐 1에 2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표현할 때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1, 4분면 가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1, 2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5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 4분면이라는 거 아니까 사인은 플러스예요, 코사인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 값을 좀 알아보게 되면 루트 5분의 2,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값들을 지금 이제 둘을 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달라.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가볍게 계산해서 루트 5분의 1 나오면 되겠고. 됐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제곱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5를 하라는 얘기는 막 깔끔하게 답을 구하자 이런 뜻이니까 답이 1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분면을 정확하게 잘 알면 사분면에 따라서 사분면은 이제 부호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를 좀 잘 처리하고 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이제 2, 4분면처럼 해가지고 x는 이 값이 이제 길이는 1인데 뭐 좌표 자체는 음수다. 뭐 길이는 2인데 좌표 자체는 양수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하면서 풀려니까 좀 헷갈리는 건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1, 4분면 형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곧바로 이제 값을 이렇게 딱딱딱 구해가도 되는 이런 형태니까 자,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학습하면 좀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2번 살펴봅니다. 보기에서 주기가 파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기억 탄젠트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주기는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딱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뭐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탄젠트는 이제 절대값을 붙여도 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 이 부분은 제 주기가 그대로 이제 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은 원래 사인 주기는 이제 2파이가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면 2분의 1로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파이가 됩니다.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은 완전 눈속임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했으면 이게 이제 탄젠트 x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파이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리을은요. 원래 탄젠트 주기가 리을가 파이인데 그 x 앞의 개수가 파이가 딱 써져 있으니까 요건 이제 새로운 주기가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좀 잘못되겠고 다음 미음은 코사인 그래프 그랬습니까? 코사인은 뭐 주기가 2파이죠. 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라는 사실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겠고 그 다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이런 항목. 그러니까 이제 주기를 살펴봤을 때 사인 x, 코사인 x, 그다음에 탄젠트 x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은 2파이, 파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기본 항목에서부터 출발을 좀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이렇게 나누게 해준다라는 그런 항목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자,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 두고 있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인 거죠. 자, 22번 잘 풀릴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번 이어집니다. 세타 값이 4, 4분면 각이다. 각을 주어져 있네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가르쳐줬을 때 다음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인과 관련된 이게 곱셈 공식 형태의 꼴이잖아요. 이게 이제 a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꼴.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부분은 1이라는 사실이 항상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항상 이용하는 부분들이 생각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일단은 우리는 제곱을 통해서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1인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쓴 겁니다. 그럼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 결과가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런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코사인 빼기 사인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봤는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곱했을 때 관계가 되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 제곱 마이너스 4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값 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 제곱해서 4분의 3 처리되겠고 방금 전에 이제 8분의 1 구했으니까 더하기 8분의 4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5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서 이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처리되는데
2분의 루트 5라는 걸 알겠는데, 자, 요 앞에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4사분면 주어져 있거든요. 4사분면 코사인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 이 부호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호가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답이 돼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곱셈 공식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인데, 뭐 이게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곱셈 공식 때 a 플러스 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빼기 b, 뭐 이런 형태의 관계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그 부분 얻어내면, 이게 이제 곱셈 공식 활용식이랑 이렇게 딱 그대로 이제 연결돼 간다라는 이런 항목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오래간만에 또 곱셈 공식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삼각함수에서도 또 공부해야 될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4번 이어집니다. 각도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주는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탄젠트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부등식 부리가 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탄젠트 그래프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잘 그리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풀면 되죠. 자, 옆에다가 괜시리 여러 개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제 하나만 잘 그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여기 사이입니다 라는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각도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탄젠트 주기가 파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서 나오는 각도들은 이제 또 더하기해서 또 구하면 되고, 자동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맨 처음에 주어진 범위 자체가 0부터 파이까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이제 해답이 되죠. 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 이곳에서 풀이를 진행할 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파이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범위가 파이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쪽 범위에서 또 딱 필요한 부분 딱 구해서 정답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범위 표시를 자, 이렇게 범위 표시 뭐 조조석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나왔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쭉쭉쭉 써면 되겠습니다. 0 4분의 파이 뭐 4분의 3파이 파이 이런 부분들이 다 답이 돼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0은 뭐 요즘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데 0은 뭐 필요 없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또 파이가 되고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더하기 해주면 2파이 이렇게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삼각 부등식을 풀어갈 때 이제 탄젠트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래프를 제가 뭐 쭉 다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나만 딱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의 각도들을 쭉 이렇게 좀 딱 구해간 거죠. 이제 맨 처음 이제 하나는 이제 이곳에서 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뭐 또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기 파이를 더하게 해주면 나오겠고, 또 주기 파이를 또 더하게 해주면 그 다음 값 이렇게 나와서 계속 그 다음 저 빼서 또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주기 파이를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요 성질을 이용하면 가볍게 풀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범위를 표시해줬고요. 이해됐습니까? 삼각 부등식을 풀어갈 때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이 좀 흔하게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탄젠트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그 부분만 좀 아니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5번 함께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x가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 x가 t일 때 만나는 점 AB, 알겠습니다. 또 직선 x는 t 플러스 2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은 CD, t 플러스 1 때 만나는 점은 CD 되어 있군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했는데 넓이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x는 t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사다리 넓이가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2분의 1.
자, 지금 길이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 플러스 2부터 대입할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t 플러스 2를 열심히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해 주니까 2에 t 플러스 2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2분의 1 이런 파트 분에다 또 열심히 대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쓸까요? 그럼 t 플러스 2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 길이를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윗길에서 아랫길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t를 대입했을 때도 해야 되는 거니까 2의 t제곱 눈치챘습니다. 2의 t제곱 빼기 2분의 1의 또 t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괄호 안에 쭉 들어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윗변 아랫변 열심히 이제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높이가 이제 여기 처리되니까 높이는 이 처리해서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넓이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을 좀 이쁘게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해주면 되죠. 4 곱하기 2의 t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더하기 2의 t제곱 되겠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2분의 1에 제곱해주면 요거는 4분의 1 처리되는데 4분의 1을 처리해 주겠고, 요 부분 또 어떻게 할까요? 2에 그냥 2분의 1 t제곱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빼기 처리해 주고 또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 t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5배에 2의 t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처리해주고 2의 마이너스 t생 쓸까요? 2분의 1에 그냥 t생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모양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결과가 문제에서 8분의 75다 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식을 좀 살펴봤을 때 여기 나온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역수관계라는 모양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이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가 이제 5 이렇게 됐으니까 약분해서, 그래서 2의 t제곱 이런 부분들 라지 x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x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가요? 4x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8분의, 자, 5 1은 5, 5, 25 이렇게 되는 게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전체에다 좀 8하고 x를 또 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x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5x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식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 8, 16 이렇게 처리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2하고 1 이렇게 처리돼서 위에 마이너스 이런 모양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x라는 값이 2의 t제곱 이런 모양인데 결과가 2하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음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2만 좀 선택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t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t 값 1 구했습니다. t 값 구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렵냐? 그렇게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풀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이제 사다리라는 거는 이게 이제 평행하게 됐으니까 사다리꼴이라는 거 좀 아시겠죠? 사다리꼴이다라는 판단해서 2분의 1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가운데 부분 약분해서 나온다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럼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은 거죠. 정리했더니, 그리고 이제 넓이 자체가 8분의 75에서 나온 식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공통 이렇게 처리해서 자연스럽게 연산돼 가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조금 뭐 큼지막하게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듯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겁을 팍 주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차분하게 주어진 문제 읽어보고 우리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넓이에 관한 식을 좀 세워가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26번 이어집니다. 1보다 큰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m제곱근 중에서 m제곱근? 의미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m값의 원소를 a집합이다. 그럼 이제 뭐 조건이 많으니까 좀 따로따로 좀 살펴볼까요? D는 또 n이니까 다른 거니까 m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31m 써있고 마이너스 21 처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처리해서 4m 제곱 마이너스 31m 플러스 21 이렇게 좀 나름 좀 깔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 4의 인수분해가 되죠? 4, 7이 28에 3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인수분해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에 m-7, 그 다음에 4m-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써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m제곱근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m제곱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루트 안에 이제 이런 값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이 결과가 또 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결과가 의무의 실수가 이제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m제곱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m이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m이 이제 짝수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홀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어야 이제 이 부분이 나와서 이제 의미 실수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m-7 이 부분 이제 그냥 좌표 표시하죠. 4분의 3하고 7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결과가 음수, 그럼 마이너스 띄우니까 여기 이제 이 부분들 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범위가 이런 형태로 돼서 나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홀수에 해당하는 거는 4분의 3보다 작은 홀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9, 11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답이 돼 가는 거죠. 13 이런 형태로 좀 답이 좀 쭉쭉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짝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짝수 제곱근 곱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간 이 부분들이 오히려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식 부분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가 처리돼야 되니까 이제 사이 범위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4분의 3하고 7 있을 때 이 부분의 이제 양수는 6, 2, 4, 6 이렇게 있는 거죠. 2,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 집합에는 2, 4, 6이 있겠고, 그 다음에 9, 11, 13 하면서 홀수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이제 홀수 부분들, 앞에 부분 짝수 부분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A 집합이 되겠습니다. 오호, 요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제 표현들이 조금 좀 낯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런 부분들이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가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n 값을 b집합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게 또 우리가 이제 n제곱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n이 이제 또 이제 짝입니까 홀입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n이 이제 홀이다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0되는 숫자 자체가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홀수 제곱근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양수가 되려면 이 숫자 자체가 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n은 그러면은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은 되는 거죠. 짝수 제곱근, 지금 이제 양수 물어보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심. 다시요. 지우고. 알겠습니다. 양수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뭐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에는 18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6보다 작다 맞네요. 아이 참.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135가 있는 거죠. 135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짝수 제곱근이다. 짝수 제곱근이면 이 부분들이 또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양수가 되는데? 맞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홀수 제곱근일 때도 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안에 있는 그럼 뭐가 되죠? 2, 4, 6, 2, 4 이렇게 되는 거죠. 6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2, 4 이런 부분들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풀이를 좀 볼까요? 했을 때 이제 B집합에는 2가 있느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m값이 양수, 짝수 형태가 됐을 때, 짝수 형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짝수일 때 원소의 개수 3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2개가 맞았고, A, B에 대해서 합이 10이 되는 순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지금 이런 집합 만들었는데 10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당장 4하고 6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집합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지는 거에다가 지금 B집합이 되는 원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해서 10 되는 경우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는 그런 형태. 와우,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m제곱근, 이렇게 이제 n제곱근,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쫙 써져 있는데,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이게 좀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붙어야 되겠고, 홀수일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홀수일 때는 없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홀수일 때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전체 값이 음수, 양수면 양수, 이런 부분들, 그런 항목들에서 좀 써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음수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양수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해서 범위 표시됐고, 짝수일 때는 뭐 전체가 이제 음수가 전체 루트 안에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식 자체만은 또 이제 음수 이렇게 돼서 범위 표시. 그 다음에는 또 이쪽 부분들도 좀 세제곱근 들어가는데 n제곱근에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3n 플러스 10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뭐 양수가 되라 라는 얘기니까 결과 자체가 그럼 이 부분들은 좀 홀이 되든 짝이 되든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 표시에서 각각 답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설명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정의 자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 2a 코사인 3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만족시키는 세타 값이 존재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일단은 보니까 사인 제곱에 코사인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야 되겠죠. 2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자, 주어진 식, 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좀 함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치환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 해서 t제곱 마이너스 2a t 플러스 3a 부호를 좀 이렇게 또 바꿔서 써놓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표시를 지으면 안 되죠. 우리는 t 값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자,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문제는 대칭축 부분에 문자가 있어서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갔을 때 꼭지점에 t좌표가 이게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한 변역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좀 쉽게 좀 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이곳에 걸려 있어. 지금 그래프를 이만큼 사용할 거니까 x축이 걸려 있어서 근이 이래야 이제 근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여기가 5a가 되겠군요. 5a 플러스 1 처리된 부분들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1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1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범위 나왔는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와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범위가 없네요. 그럼 이거 지금 범위가 없겠습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t 값이 a 이렇게 되는데 이거부터 풀까요?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비슷한 형태들을 많이 처리해 버리죠. 그럼 이제 a 값이 1보다 클 때를 풀어라. 그러면 f-1 역시 대칭축 관련된 부호가 이제 반대가 돼야 되죠. 5a 플러스 1로 풀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f1 풀어가는데 a 플러스 되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아예 공식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풀어도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애매한 걸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범위 안에 있는, 즉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값은 fa가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x축이 중간에 걸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a 값은 어떻게 돼요? 0,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범위 되겠고, 근데 뭐 이쪽은 뭐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풀 범위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범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f-1하고 f1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5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누가 더 작냐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이 음수고 이제 이거 양수를 풀어가야 되는데 요게 또 좀 고민입니다.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이 0보다 큰 쪽이라면 큰 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큰 수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죠? A값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요, 0보다 크다 공통 부분이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범위가 생기겠고. 되셨죠? 그 다음은요. A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또 큰 값인데 A 플러스 1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0보다 클 때는 이거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곳에서 푼 것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시에 만족한 걸 풀어야 되는 거죠. 범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건 다 해결되겠다. 와, 이 부분은 뭐 그냥 모두 다 된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드디어 그럼 답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드디어 이제 해가 존재하겠다 해서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근데 또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수가 많아가지고 힘겨운데 또 막바지에 또 시간을 또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자, 주어진 식 일단은 한 문자 형태로 처리해야 되겠고, 나중에 좀 이런 부분들 이제 근을 좀 이렇게 존재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돼서 이제 함수로 표시하고, 함수면 이제 범위 표시 되셨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대칭 축에 이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 변역에 이 꼭지점 파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개의 부분들은 열심히 좀 했는데 이제 답이 안 됐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X축이 이제 어디에 걸리냐인데, 자,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쉽게 좀 이제 판단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 값 두 개의 값 중에서 이게 좀 그렇다고 무작정 커지고 되면 안 되는 거니까 X축이 이 위에 걸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X축이 이제 이 사이에 걸려야 되는데 어느 값이 큰지를 또 몰라요. 그죠? 그래서 때 이 부분들을 또 A 값이 양일 때나 음일 때를 또 나눠서 이제 이 두 값 중에서 이제 어느 게 큰지가 또 결정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각각 알아보는 이 절차 부분들이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 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